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혹은 소박하게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다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리를 덮칠 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금 폭탄과 건보료 지옥은 정말 예상 밖의 일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죠. 오늘은 이처럼 은퇴 후 연금과 관련한 문제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의 세금 폭탄. 김씨 65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한숨 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금 소득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20만 원의 연금 중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죠. 매년 약 2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세법은 냉정했습니다. 연금 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퇴자들에게는 생활비의 일부를 뺏기는 것과 같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 사례 2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 전업주부의 고통. 최씨 62세의 경우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남편과 함께 소소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세대주가 된 최 씨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됐고 연금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어 매달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매달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고요? 최 씨는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 사례 3 개인연금 수령자의 예상치 못한 세금과 추가 지출. 박 씨 68세는 퇴직 전에 개인연금에 투자해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그는 개인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했던 그의 자존심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소득세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연금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토대로 예상 세금을 미리 저축해 두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학습하기.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에도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득을 분산하거나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은퇴 후 고정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거지로의 이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철저한 준비가 삶을 지킨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복병을 예상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다 지혜롭게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연금 생활의 비참한 결말, 세금과 건보료가 부른 파산 스토리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연금만 믿는 당신에게 닥칠 현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일하며 낸 돈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은 은퇴 후 생활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받으면서도 얼마나 뺏길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실질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소득세 은퇴자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금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은퇴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연금 받는 것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매년 연금 수령액이 약 1,2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은퇴 후 고정소득에서 세금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대책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 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세금을 분산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부담.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로 매달 20만, 3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득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분리해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 조정을 고려해 보세요. 3. 비과세 혜택 활용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가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상승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책은 비과세 저축보험,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본 현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유. 사례 1. 국민연금 세금의 함정에 빠진 어씨. 어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연말이 되자 50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는 내가 세금 낼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례 2. 건강보험료로 생활비가 줄어든 B씨. B씨는 은퇴 후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매달 약 2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로 매달 35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식비와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족들과 외식을 끊은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사례 3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 CC의 지혜로운 선택. CC는 은퇴 전에 비과세 저축보험과 ISA 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는 미리 공부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 은퇴 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평생 일궈온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잘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연금 수령 전략 세우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수령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소득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연금 외에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세금 및 연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배워야 산다. 세상은 변하고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폭병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의 안락함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